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민족입니다. 이제 어제 청약을 종료한 시엔투스 성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저는 시엔투스 성진은 청약을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균등 배분이 처음 시작되는 종목인지라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는지 보고 싶었고요. 특히 오늘부터 청약 들어가는 종목 솔로엠과 핑거도 균등 배분하는 종목인지라 전략을 세워서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럼 이제 시엔투스 성진의 청약 결과와 상장 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저와 함께 분석해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이번 주 청약하는 종목들의 상장 일자입니다. 코스피로 상장하는 솔로엠을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균등 배분 방식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커뮤니티를 보니 엄청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일단 일반 투자자에게 32만 주를 배정을 했고요. 청약 경쟁률은 674대 1이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경쟁률이 왜 이리 작게 나왔지, 요즘 상장하는 종목 중에서 1000대 1 이하로 나온 종목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을 보고 시엔투스 성진이 망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이따가 반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청약에 몇 명이 참가했느냐입니다. 이게 균등 배분의 핵심인데요. 청약 참가자는 증권사에서 알려주지 않아서 청약 후 뉴스를 보고 결과를 유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도 관과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균등 배분으로 배정 물량의 절반 이상을 배분해야 된다는 룰입니다. 그리고 균등 배분을 하고 남은 물량으로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되죠. 무슨 소리냐? 총 32만 주 중에서 균등 배분을 50% 하게 되면 배정 물량이 16만 주가 됩니다. 그리고 청약 참가한 사람이 4만 7천 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1인당 나누어 보면 3.4주가 되죠. 그런데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두 균등하게 배분해야 된다. 그리고 균등 배정한 물량은 절반 이상 배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3.4주처럼 소수점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올림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4주씩 부여가 되게 되죠. 이게 어떤 결과로 연결이 되냐면 1인당 4주씩 4만 7천 명한테 나누어 주려다 보니 총 사용한 물량이 18만 8천 주입니다. 50%인 16만 주보다 2만 8천 주를 더 사용을 했죠. 그럼 비례 배분으로 남게 되는 물량이 몇 주겠습니까? 화면에 보시는 13만 2천 주만 남게 되고 이 물량 안에서 비례 배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청약 경쟁률이 674대 1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커뮤니티를 보니 어떤 분께서 청약 배정받은 물량을 근거로 경쟁률을 역산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좀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15,000주를 청약을 하시고 13주를 받으셨고요. 또 다른 한 분은 5,000주를 청약하셔서 7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앞서 균등 배분으로 4주씩 배정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비례 배분의 경쟁률로 역산을 해보면 1666대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이야기하던 청약 경쟁률 기준으로는 시엔투스 성진은 1666대 1인 거죠. 뉴스에 나온 674대 1은 균등 배분 물량까지 합친 경쟁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시엔투스 성진도 청약 결과가 흥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균등 배분을 적용을 하다 보니 기존에는 청약 한도까지 증거금을 넣어서 많이 받는 방식이 유리했던 반면에 이제 균등 배분은 계속 언급드리고 있지만 계좌 숫자가 핵심이 된 겁니다. 화면 보시면 시엔투스 성진의 청약 한도가 32,000주였고 맥스로 청약을 하려면 약 5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맥스로 청약하신 분이 배정받는 주식이 23주입니다. 그런데 주관사였던 미래에셋대우의 최소 청약 수량이 10주였습니다. 그럼 증거금이 얼마 필요할까요? 16만 원 필요하죠. 그리고 16만 원으로 몇 주를 받았겠습니까? 균등 배분으로 4주를 받게 된 겁니다. 5억 원을 사용하는 것보다 16만 원씩 다수 계좌를 활용하는 게 훨씬 고효율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향후에 각 증권사에서 최소 청약 수량을 올려서 청약 참여의 진입장벽을 좀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본의 미래에셋대우는 10주였는데 이걸 뭐 1000주로 올린다든지 이렇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과 내일 청약을 진행하는 솔로엠은 무려 5군데에서 청약을 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증권사 중복 청약 허용되고 있죠. 그런데 5군데 증권사 중에서 삼성증권의 물량이 제일 적은데요. 고작 6만 4천 주입니다. 시엔투스 성진과 같이 청약 참여자가 4만 7천 명이 나오면 삼성증권은 비례 배분 물량 할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1인당 한 주씩 주고 남는 게 고작 2만 주도 안 되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기존 방식으로 청약 투자를 위한 전략들이 지금 전면적으로 재수정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1월에 균등 방식으로 배분한 종목들이 좀 나오면 다음 주 청약이 종료되고 나서 제가 1월 결산에서 새로운 전략을 한번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모주 투자할 때 자금이 부족할 때는 마이너스 통장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마이너스 통장 활용보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계좌를 확보해서 소액이지만 균등으로 배분되는 물량을 노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하다 보니 이제 주식 청약도 아파트 청약처럼 가족이 몇 명인지가 중요하게 된 것 같아요. 가족이 적은 사람은 서러운 세상입니다. 이제 시엔투스 성진에 대해서 빠르게 중요한 것만 언급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상당 금액인 32,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죠. 수요 예측 보시면 상당 금액이 초과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은 1.7%이므로 없다고 봐야 되고요. 상장일은 1월 28일 목요일에 코스닥 시장입니다. 모비릭스와 같은 날 상장하죠. 공모 조달금으로 491억 원이 모였는데요. 시설 투자, 연구, 운영, 채무 상환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상장 당일의 유통 물량은 거의 58%로 상당히 많은데요. 기존 주주들이 언제 매도 포지션을 잡을지가 관건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엔투스 성진은 환매 청구권이 부여가 되었어요. 재무구조를 보면 부여하지 않아도 될 종목인데 부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청약 배정받으신 분들은 상장 후 3개월까지는 공모가의 90%로 청약을 진행한 미래에셋 대우에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스닥 시장이 10% 이상 하락할 경우 환매 금액이 90%에서 약간 축소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청약받은 분 외에는 해당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상장 후에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은 공모가보다 내렸어도 환매를 청구할 수 없거든요.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스톡옵션으로 67,400주가 나올 예정인데 비중이 1% 미만이므로 신경 쓸 필요 없어 보입니다. 이제 재무 현황입니다. 19년까지 회사가 이익을 못 내고 부채 비율도 380%였다가 20년도에 완전히 다른 회사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유동 비율 226%, 부채 비율은 52%까지 축소가 되었고요. 이익률도 20%가 나오는 기업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결국 마스크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당 가치를 평가할 때 20년 결산이 아직 되지 않았으므로 19년 이익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년과 20년은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20년 3분기를 적용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EPS 2,495원이고요. PER은 12.8로서 굉장히 우량하게 상장을 하게 됩니다. 상장 당일의 주가 밴드는 공모가 32,000원, 공모가 200%의 시초가는 64,000원, 따상은 83,200원이고요.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2,941억 원, 공모가 200%의 시가총액은 5,883억 원입니다. 그리고 시엔투스 성진의 공모가 산정을 위해서 화면에 보시는 4개 기업과 비교를 했더라고요. 크린앤사이언스, 레몬, KM, 한도크린텍입니다. 그럼 이 4개 기업하고 시가총액과 재무제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4개 기업의 평균 시가총액은 1953억 원이고요. 20년 3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은 968억 원, 당기순이익은 185억 원입니다. 이익률은 19%였네요. 다들 제조업이지만 이익률이 엄청납니다. 코로나 덕분인가요? 이렇게 4개 기업의 평균과 시엔투스 성진을 비교를 해보자면 매출액과 이익은 시엔투스 성진이 좀 더 높으나 시가총액이 문제입니다. 시엔투스 성진은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940억 원으로 4개 기업의 평균보다 약 1,000억 원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이라는 프리미엄을 좀 적용을 해도 공모가보다 시가총액이 좀 높아지는 것은 현재의 재무 상황으로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누차 강조드리는데 주가는 수급이 결정을 하므로 상장 초기에 이런 기술적 분석은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제 시엔투스 성진에 관해 간략하게 사업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좋아하시는 아에르라는 브랜드 마스크를 만드는 업체이고요. 특히 아에르 마스크는 저처럼 얼굴이 큰 소위 얼큰이 아저씨들이 선호하는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와 자동차용 필터를 제조하고 있고요. 특히 전기차 필터로 회사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회사는 수처리 필터 시장에 진입해서 회사의 규모를 확장하려 합니다. 정수기 필터뿐만 아니라 요즘 많이들 쓰시는 샤워기 필터까지 진입을 한다고 하네요. 이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1월 28일 목요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게 되고요. 서두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균등 배분 방식은 더욱더 계좌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엔투스 성진의 사례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경쟁률 계산 기준이었던 비례 방식의 경쟁률은 1666대 1로서 결코 낮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상장당일 유통물량 비중이 57%로 상당히 높지만 환매 청구권이 부여된 점에 있어서 청약하시는 분들은 큰 걱정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크의 힘으로 회사를 완전 180도 바꾸어 놓았는데 시엔투스 성진은 이 기회를 잘 살려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는 중대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기술적 분석으로 공모가 이상은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상장 초기에는 수급만 잘 살피시면서 수익 극대화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솔루엠과 핑거의 청약이 마감되는 날인데요. 두 종목 다 균등 방식으로 청약을 배분합니다. 그래서 시엔투스 성진의 균등 배분 사례를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으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민족 좀 기니까 앞으로 경자라고 하겠습니다. 경자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